자, 오늘 첫 곡지로 제가 준비를 한 것은 네, 새소리와 뒷소리가 미약하게 들려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한번 전반적인 또 점검을 또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준비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그저께 특검을 그죠? 예,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특검에 두 사람을 이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두 사람을 추천을 해주게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 사람을 선임을 하게 되면 특검이 시작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0일 동안 준비를 해서 60일 이내에 결론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은 연장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예, 그렇고요. 대통령께서 후보자 추천을 의뢰를 했는데 제가 그저께 방송에서 금요일날 아침 방송에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한테 그 세월호 진실 규명에 대해서 영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저녁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교체되는 뉴스가 떴더라고요. 공교롭게 그날. 하지만 인사청문회도 있고 그리고 또 임명 때까지는 또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문성혁 장관님께서 그러한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서 신임 장관한테 잘 인계를 해주기를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문 대통령께서는 재작년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진실규명을 하고 또 책임자 처벌을 하겠다 하셨던 약속을 이번에 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했는데 우리 사참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국장으로 계신 박병우 국장님 참 활동 많이 활발하게 하시죠. DVR, CCTV 영상장치 수거 과정에서 조작이 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이제 주장을 했고요. 사실 그 사안이 세월호 특검에 있어서 메이저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더 필요한 것들이 더 있죠. 예,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십시오. 재작년에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5주기 때 하셨거든요. 늘 기억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되새긴다 하셨고요.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예, 그때 이제 13인의 명단도 우리 위원회에서 공개를 했는데 박근혜, 김기춘, 남재준, 김장수, 그죠? 우병우 전 민정수석, 황교안, 황 대표는 법무부 장관 당시에 수사 책임자로서 진실을 은폐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있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책임자 처벌까지 가야 될 텐데요.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세월호 관련해서 특조위, 선조위, 사참위 이렇게 있는데요. 특조위는 뭐 박근혜 정권 당시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활동을 진실 규명을 위한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게 이제 선조위, 선체조사위원회 선조위고요. 그리고 이제 선조위가 활동을 끝내면서 이제 사참위 중에서 사참위가 또 사회적 참사 두 가지였죠. 가습기 사건 그리고 이제 세월호 사건인데 가습기 사건이 종결되면서 세월호 사건만 남아있는 상태로 현재 사참위가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검찰이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세월호 특수단, 특별수사단을 만들어서 검찰이 들어왔을 때 웬일이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웬일이지? 갑자기 세월호의 진실을 규명해주겠다고 그것도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라는 멘트까지 달아서 예, 세월호 특수단을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반신반의하면서 지켜봤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결과는 빤했습니다. 세월호 수사 외압 없었다. 황교안, 우병우에 대한 직권남용 해당이 안 된다고 면죄부를 줬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달, 금년 1월달이죠.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하면서 결국은 면죄부를 주고 털었습니다.
뭐 때문에 이 사건에 끼어들었는지 답이 나와버렸습니다. 예. 검찰이 특별수사단을 꾸렸던 이유는 세월호 수사 외압 부분을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다. 이건 뭐 저의 결론입니다. 예. 그래서 특검이 반드시 수사해야 될 첫 번째 과제가 바로 검찰이 특별수사단을 꾸려서 면죄부를 줬던 이 부분도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만 진실규명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한번 특검에서 조사를 해야 될 추가적인 의혹 5가지를 제가 한번 라프하게 한번 뽑아봤습니다. 발라스트 펌프를 펌프가 작동하지 않았던 이유. 배가 기울었을 때, 배가 기울면 기울어진 배를 바로 잡는 게 발라스트 펌프인데, 발라스트 스위치를 눌렀는데 작동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체크하려 그러면은 CCTV 밖에, 기관실에서 누가 내려가서 발라스트 펌프 위치에서 어떤 작업을 했는지를 알라 그러면 CCTV를 돌려봐야 되는데 CCTV가 10분 전에 고장이 나요. 그 말이 됩니까? 그죠? 또 그리고 기관장이 임의로 엔진을 사용한 전모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 제가 판단하기에 이 전체 사고를 유발하기 위한 행위, 그러니까 모멘트 값 A 알파, 모멘트 값 베타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모멘트 값 알파라는 것이 바로 마이너스 모멘트, 즉 한쪽 엔진을 슬로우 다운 시킴으로 인해서 트윈 프로펠러, 2개의 프로펠러로 돌아가는 세월호가 추진력에서 언밸런스를 가져오면서 자꾸 우선향이 되게 만들고, 그것이 항해사와 조타수의 운항 업무를 방해한 과실이 매우 큽니다. 그로 인해서 우왕좌왕하게 되고 탈을 돌렸는데 배가 휙 서내려 하니 조타수가 안돼 라고 하고, 그러니 우리 항해사는 아저씨 반대로 하면서 좌연탈을 우연으로 돌아가던 배를 좌현탈을 씀으로써 복원력과 지감력과 이 탑에 대한 또 그리고 원심력, 이 균형 밸런스가 깨지면서 선체가 쭉 많이 기울어져 버렸죠. 선체가 많이 기울어지면 그 다음은 화물 쏟아짐입니다. 그래서 화물 쏟아지고 난 이후는 손을 떠나버려요. 화물이 주도합니다. 그래서 화물 쏟아지기 이전 상황까지가 사고의 원인과 진행 부분이고, 화물이 쏟아지고 난 이후는 결과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빠른 선의 부분은 결과 부분에 나타나고, 그 앞부분에는 급선회라는 것이 사실상 없었다라는 것이 제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내용도 특검에서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세월호에 관련돼서도 제가 쭉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한 가지만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저런 설들도 많고요. 그리고 선조위도 그렇고, 또 선조위를 이어받은 사참위도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여러 가지 주장들, 뭐 엔카 또는 솔레노이드 밸브라든지 또 잠수함 충돌이라든지 외력의 존재라든지 그 외에 모든 검찰을 포함해서, 그리고 모든 기관들, 자문단도 그렇고요. 또 그리고 뭐 해양심판원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거의가 아니라 전부, 심지어 선조위로부터 용역을 받은 브룩스베일조차도 급선해에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급선해의 원인이 뭐냐를 찾는 것이 바로 사고의 원인을 찾는 것처럼 지금까지 잘못 왔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딱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초기에 사고의 발단 부분에 급선해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하나만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 들으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제가 세월호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향후 밝혀지는 데에 가장 기준점이 급선해의 존재 여부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특검이 출범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국회에 공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요구한 특검 의뢰를 국회에서 받아서 이제 두 사람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추천한 두 사람 가운데 대통령이 한 사람을 선임을 하면 20일간 준비 과정을 거쳐서 2달간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자, 기대가 큽니다. 자, 잠깐 오늘이 월요일인데요. 한 가지 우리 가족님들한테 말씀드릴 내용 가운데 지난 한 달 동안 3월 16일부터 제가 방송을 시작했으니까요. 이번 4월 16일 딱 한 달이고요. 뭐 좀 며칠 지났습니다만은 한 달 동안 우리 가족이 되어주신 분들께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고 지난 한 달 동안 또 이렇게 후원을 해주신 분들 계세요. 제가 운영하는 매체 진실의 길에 후원하시는 분들의 성함과 전화를 전부 다 게재를 하고 얼마에 후원을 하셨는지까지 소상하게 다 제가 밝힐 겁니다. 예, 그래서 운영하는 데에 또 지원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고마움도 전하고 그거를 다 같이 공유를 할 생각입니다. 우선 지난 한 달 동안 CMS 해주신 우리 고득겸 선생님, 강상호님, 박희정님, 이성아님, 김필수님, 송호길님, 조평원님, 유광신님, 신성민님, 조강혜님, 유상열님, 허영조님, 신호창님, 한문종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CMS를 후원을 해주셨고요. 또 온라인으로 또 해주신 선생님은 뭐 김대웅 선생님, 박승감님, 성함 없이 선배님 응원합니다로 붙여주셨고요. 김희영님, 오르막길님, 예, 김진웅님, 김한수님, 방원현님, 이승주님, 김성률님, 박은성님, 예, 최영신님, 이석봉님, 신만승님, 이창훈님, 파이팅님, 박인수님, 김동선님 정말 고맙습니다. 예, 온라인으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저희 온라인 후원을 하시는 선생님 계십니다. 뭐 김웅영 목사님, 김은하님, 예, 김은하 후배님, 오경근님, 예, 임원숙님, 신경구님, 손성무님, 대전 안드레아 신부님, 조은종 목사님, 아유 목사님께서도 예,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를 이제 시작한 지 한 달이 됐는데요. 안에 있는 어떤 시스템적인 특성이나 이런 것도 제가 정확히 뭐 처음에는 잘 모르고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광고의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광고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저는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 이 사람들이 천안함이나 세월호처럼 가슴 아픈 그런 내용들이 또 많이 또 포함이 되고 또 진실을 규명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들어와서 또는 얘기를 진행 중에 광고가 나오는 거를 제 스스로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광고를 달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끝에 이제 조금 달게 되는데 그 광고 또한 제가 뒷부분에서 음악을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작권에 문제가 있어서 광고비가 끝에 붙는 광고비조차도 우리 저작권자한테 전액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또 최근에 와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제가 방송하는 내용들, 지금 이 방송의 내용들이 광고주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광고주들이 좀 뭐라 그럴까요? 찾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이렇게 멘트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는 유튜브 방송에서 광고 수입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이 플랫폼을 만든 유튜브와 그 다음에 제가 쓰게 되는 음악에 대한 저작권자한테 전부 가게 되는 제도 그대로 흔쾌히 그쪽에다가 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 후원해 주실 선생님은 제가 운영하는 매체에 진실의 길 거기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도 있고요. 그리고 또 CMS도 있기 때문에 저는 고정적으로 한 달에 10,000원 정도 후원해 주시면 그런 분들이 생기면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사무실을 꾸려가고 사이트 2개 관리하고 해 나갈 수 있으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도 물론 뭐 슈퍼챗도 뭐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슈퍼챗도 제가 가동하지 않는 것도 그냥 그렇게 고정적으로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 방송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 생각을 하시고 월 10,000원 후원하시는 거면 저는 그거로 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